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나 어떤 배경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교육감 선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은 한 1년 전부터 받았어요. 우리 지역 이제 시민단체 젊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감 선거 때면은 일방적으로 추대 내지 지지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은 시민사회와 소통은 없이 몇몇 측근들 중심으로 해버리더라. 결국 시민사회는 특정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분열의 역할을 해버리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결심을 못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강주 교육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마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제가 흥사단 대표를 맡고 있는데, 흥사단이 청소년 중심 단체잖아요. 그리고 저희 흥사단이 맡고 있는 위탁 기관이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이건 이제 과거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명칭을 바꿔서 그래서 활동 범위를 좀 넓힌 그런 단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 청소년 문화의지를 위탁 경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위탁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 중에 흥사단이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는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 단체들부터 그 활동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죠.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쭉 흥사단에 하고, 그래서 학생들하고는 쭉 어울려왔고, 교사들하고도 어울리고, 또 학부모들하고 한 그런 경험은 있고, 이제 그 직선제가 만들어진 후 진보 교육감으로서 한국의 어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김상곤 교육감, 그다음 현재는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꽤 평이 좋은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이제 또 장만재 교육감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서로 엇갈리긴 한데, 일반인들은 그런 데로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장 교육감님은 청렴도 부분 이야기할 때 탄압을 많이 받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청렴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의 김성주 교육감도 교수, 민교육 출신들이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초중등 교육의 현장 경험을 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이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이고 이런 게 아닌가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 후보들, 교수 출신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는 저만큼 그래도 평상시에 청소년들과 가까이 아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가장 지금 장미국 교육감 체제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장 교육감님이 진실하시고 그리고 청렴하시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쭉 8년간을 지켜보면서 장 교육감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혹은 장 교육감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한데, 너무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교육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을 금지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당과 러닝메이트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을 때 또 거기에 반대하는 논리도 교육은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것인데, 장교육감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념 지향성이 강해요. 저는 이 강주는 민주도시고, 그래서 이 교육감, 학생들에게 이 어떤 정신을 가르치고, 특히 강주 정신을 가르치고 민주 시민교육을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도시답게 교육감 한 사람은 강주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선생님을 대할 때는 진영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그 선생님 밑에는 20-30명의 담임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선생님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교육감은 선생들을 진영, 이념의 잣대로 가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행부는 너무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전인교육과 동시에 학생들의 진학이나 취업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너무 그 부분에서도 이 실력이란 부분을 금기어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현실감으로부터 떨어진 거 아니냐. 교육감이 학습 능력, 실력이란 말을 금기어처럼 그렇게 인식하는데 일선 교사들,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걸 접근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강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진 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표가 있습니다. 명문대학의 진학률이 어떻게 됐냐, 그 중에서 서울대 진학률이 어떻게 됐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잘한 것은 잘한 평가는 아니지만 기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장교육감 이전의 이 서울대 진학률과 지금을 비교하면 연도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거의 한 60% 정도로 떨어졌어요. 60% 정도.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학력 이게 낮은 학생들, 케어를 특별히 필요한 학생들, 그게 숫자는 적지만 퍼센트를 보면 2배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층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상위와 최하위가 이렇게 이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중간층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주 학생들 학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장교육감 체제들은 그래요. 어떻게 학생을 수능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성적이 수능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그것이 교육의 목표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최근에 수능이라든가 이제 수시는 과거식의 암기식 지식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수능 점수를 잘 받으려면 특히 상층부 수능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건 종합적 사회 능력이 필요해요. 창의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축적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교의 진학률이 낮다. 그러면 단순히 10% 학생을 위한 교육이 그걸 해서는 안 돼.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수능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 사회능력 상승이 필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나오지. 그렇지는 안 나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이념 신앙적이다 이런 부분이 어떤 정교조 선생님들 출신들을 등용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교조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을 비판하는 겁니까? 4년 전에 이제 정의권 선생님과 윤봉근 선생님 전부 정교조 출신이었잖아요. 경선에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경선을 요구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시민협 상임 대표로서 그 기구에 가가지고 경선을 해라 했는데 장교육감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절대 마다가요. 이유주가 뭐냐? 정의권은 배신자라는 겁니다. 윤봉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그 논리가 뭐냐 했을 때 들어보니까 정의권 선생님이 시의회 의원, 교육위원을 하면서 강주시 교육청에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같이 경선할 자격이 못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출마를 아직 최종 결심하기 전에 제가 장교육감에 최측근 한 사람과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옆에서 나보다 출마하라고 그 친구는 출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장교육감이 경선에 들어와 버리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장교육감이 가장 유리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나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교육감으로 하여금 경선에 들어오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형님 우리 쪽에서는 형님을 진보로 안 봐요. 합리적 보수 정도로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분류를 하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다 똑같은데 남북 경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열렬한 지지자고 그래서 제가 전공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 쓰면서 하는 책도 내고 그랬는데 저는 그 진보 진영 모임에서 얘기를 할 때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해요. 좀 국가 경영이 실패한 체제다. 그렇지만은 전쟁이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햇볕 정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제 1, 2년 전에 이슈와 관련해서 저는 북한 핵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은 그것이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남한 핵 개발을 유도하고 일본을 핵 개발 유도하고 한반도가 그것까지 그래. 그것 때문에 저를 갖다가 당신은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학의 어떤 문제점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채용 비리라든가 네. 내부 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과 연계해서 어떤 취지로 사학의 네.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전부터 강주의 몇몇 사직재단들의 그 비리라든가 보면서 어떻게 민주도시 강주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붕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이 2대1 정도로 해가지고 이 사립학교가 한 36%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보면은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떨어지면 그냥 기피할 정도로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립학교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일 큰 이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교육청이 이제 사립학교 인건비를 많이 보조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인사권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교사 절차를 갖다가 위탁 채용, 위탁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이제 인사권이기 때문에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 채용을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사립학교가 20%에서 30%, 공립학교는 10% 미만이거든요. 평균 8%. 그렇다면은 재단이 밀당해가지고 교사 채용을 못하게 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로 넘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은 정말로 사립학교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이 교육회의라는 것이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교육 정책은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 전과 8년 후를 비교하면은 강주 교육의 어떤 방향이나 정책이 많이 바꿔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감이 바꿔지더라도 교육의 큰 방향, 틀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중립적이고 다양한 이 기구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의 큰 틀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좀 아주 이 델리케이트한 현안들 이런 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기가 되면은 이제 강주 교육회의에 상정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은 교육감을 집행하는 이런 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국가교육회의를 지금 구성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강주 교육회의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좀 논의하자. 그러면은 교육이 정파라든가 교육감의 정량에 따라서 너무 크게 바꿔지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뭘로 지금? 저는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가고 싶은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좀 딱 눈에 안 띈다. 너무 평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교육감 출마하기 위해서 슬로건 만드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교육감들의 역대 슬로건도 조사해보고 봤지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저는 가장 진부한 것 같으면 핵심이 뭐냐. 결국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한다. 제가 그런데 공감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일부 좀 얼마 동안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기서 1년 반 동안 다녔는데 영어도 모르죠. 근데 얘들이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즐거워. 그 첫 번째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즐겁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공부, 영어, 소통도 안 돼도 그냥 엑셀런트 막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즐겁게 맞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알기 쉽게 가르치는 것. 이게 핵심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어울리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학교가 이제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생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 학생들을 방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선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기관 변화 속에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감이 해야 할 일들은 이 뭐랄까 자포자기하는 선생님들의 이 사기를 북돋워 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교육 기술을 즉 교육 방법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존중받는 상호 선생님은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과 학부모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 풍토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저는 공교육 회복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마디 하고 대답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역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교육감에 출마하게 되니까 이제 또 교육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늘상 얘기했던 것이 강주는 민주인권도시고 그런데 또 문화중심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민주인권과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 그렇다면 강주가 얼마나 품격 있는 도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교육을 덧붙여서 정말 전국의 모범적인 교육도시가 된다면 민주와 인권과 교육이 함께하는 도시 그래서 전국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강주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주의 미래와 관련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희망이고 동시에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교육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그래서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은 이제 교실과 선생님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지역과 함께하는 그래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역이 모두 함께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게 이게 저희 꿈입니다.